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뇨가 아직까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뭐 괴사도 있고 막 이러니까. 네네네. 일단 뭐 이제 가장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나와서 제가 얘기하게 됐는데요. 뭐예요? 암이죠. 암이 이제 가장 무서운 병이 아닐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비해서 암 완치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은 피하고 싶은 질병일 텐데요. 오늘 강의에 집중하신다면 100세 시대 건강하게 암을 피하면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사 신동진 원장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피는 이군 발암물질. 그리고 소고기도 들어갑니다. 소고기요? 진짜요? 소고기. 탄 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암 걸리기 쉽다. 딴 음식 먹지 말자. 탄 거 안 좋다. 네. 이 고기가 탔을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라고 부릅니다. 참기름에도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름이 탈 때 이 벤조피렌의 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연기는 다 피하셔야 돼요. 벤조피렌 심지어 자동차 매연에도 들어 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은 그러면 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암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죠. 생각하시는 것들, 아까 말씀하신 것들도 있고, 그 중에 뭐 오답도 있었습니다만, 재밌게 들었습니다. 뭐 담배, 술, 이런 것들 1군 발암 물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미세먼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예, 그리고 최근에 가공 햄까지 들어가서 햄이요?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어떡하지? 많은 주부님들이 걱정이 컸던 그런 일들도 진짜 있었죠. 좋아하는 건데. 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술, 담배, 뭐 담배는 제외하더라도 다 입으로 들어가서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저는 음식 중독이 중요하기 때문에 암과 음식 중독이라는 주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야, 근데 중독하니까 네. 정말 마음이 섬뜩한 게 네. 요즘 제가 카페인 중독에 빠져 있거든요. 아이고야. 제 피가 이제 커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피가 커피예요? 커피예요. 그만큼 피가 많이 커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되실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걱정의 말씀을 하나를 더 드리자면 네. 커피는 2군 발암물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원장님이 커피를 줄이라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1군 발암물질과 2군 발암물질의 차이가 있는데 1군 발암물질은 동물 실험에서도 암이 확인이 되고 사람에서도 암이 확인된 물질을 얘기하고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2군 발암물질은 동물 실험에서만 확인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에서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있다. 물질이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 2군 발암물질인데 여기 커피도 들어가죠. 그리고 소고기도 들어갑니다. 소고기요? 진짜요? 소고기. 왜요? 많이 뭘 왜요? 잘못 드시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발암물질은 섭취하는 들어갑니까? 방법에 따라서 예. 과도한 섭취, 잘못된 섭취 방법이 아니라면 안심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요?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떨린다. 아유, 선생님, 저는 이제 사실 음식 중독에 약간 제가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치킨에 꽂히면은 그 주는 치킨만 먹게 되고 떡볶이에 꽂히게 되면은 네. 뭔가 삼시세끼 떡볶이를 먹어도 그래요? 계속 땡기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왜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해볼까요? 예. 팔다리가 긴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조상분들이 드시고 살았죠? 채식인가요? 육식인가요? 채소. 채식. 맞습니다. 예, 채식 위주죠. 예. 그러니까 팔다리가 긴 분들은 채식에 적합한 유전자를 이미 갖고 계세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화가 잘 되니까 채식, 뭐 곡식, 탄수화물류를 많이 드시고 싶어 하겠죠. 어. 네. 네. 반대로 팔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짧아. 네. 네.
육식, 채식 중에 육식 아닐까요? 그렇죠. 네. 육식이죠. 그래서 네. 팔다리가 짧은 분들은 조상분들이 육식에 적합한 유전자를 물려주신 거죠. 아. 네. 그래서 육식은 웬만큼 소화가 잘 되지만 네. 중독이라는 건 이게 많이 먹어서도 중독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래서 음식이 독이 되는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물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화학적인 요인은 발암 물질, 화학적으로 발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들어있는 음식들인 거죠. 또 물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건 양과 시간의 문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 원장님 그러면 네. 지금 여기서 제가 제일 막내거든요. 제가 제일 어리단 말이에요. 네, 30대 그래요. 중반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여기 미진 아나운서 있잖아. 그래도 언니더라고요. 아, 언니예요? 예. 왜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놀라우시겠지만. 자기도 말하면서 놀란 거지. 네네네. 제가 제일 막내기 때문에 저는 좀 아직은 괜찮지 않나. 양과 시간의 문제니까 저는 아직 좀 이렇게 젊으니까. 젊으니까.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이렇게 원하는 거 먹어도 되지 않나 싶거든요. 마음껏 즐겨도 됩니까?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 음식만 집중적으로 드시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해야 돼요. 네, 어린 나이에도 중독 현상이 나타날 수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이 음식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같이 드시는 겁니다. 식이섬유. 치킨을 드시더라도 네. 채소하고 같이 드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과식을 하겠다 싶으실 때도 반드시 채소를 곁들여서 드셔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거죠. 네. 양의 문제, 시간의 문제, 이건 뭐 얼마나 많은 양을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이 먹었느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간의 문제에 또 하나 들어가는 건 네. 얼마나 빨리 흡수되는 음식을 먹었느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흰 쌀밥과 네. 현미밥 흡수되는 속도가 차이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네. 예. 잡곡은 천천히 분해되고 천천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정제된 곡식보다는 몸의 흡수 속도가 적겠죠. 그러니까 몸이 그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반응하는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당뇨 환자분들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잡곡을 드셔야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학적인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요. 발암물질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탄 음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탄 음식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암 걸리기 쉽다. 탄 음식 먹지 말자. 탄 거 안 좋다. 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해주실 때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주실 때 탄 부분을 항상 아들하고 아버지 드시지 못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주실 정도예요. 맞습니다. 예. 3대 영양소가 있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예. 탄수화물 탄 게 있을 수 있죠. 예. 단백질 탄 게 있을 수 있죠. 네. 고기 예, 예. 타니까요. 네. 근데 지방은요? 그냥 녹죠. 타진 않을 것 같아요. 연기로 네. 날아가 버리게 네. 됩니다. 다만 고온으로 조리되는 튀김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는 있고요. 어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단백질이 탄 겁니다. 단백질이요? 네, 기름진 고기가 탄 고기. 것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는데요. 고기. 이 고기가 탔을 때 나타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벤조피렌. 벤조필이에요? 예.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1군 발암물질이에요. 1군. 예, 가장 강력한 발암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탄 고기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오.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요, 모든 탄 거에 다 나와요. 빵을 굽는데도 심지어 나오고요. 네. 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은 기름에 녹습니다. 기름에 녹아요. 예.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태웠을 때 가장 함유량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기름이 탈 때 이 벤조피렌의 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고소한 기름의 대명사 참기름. 참기름. 참기름에도 벤조피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하지만 이 벤조피렌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우리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용치 이상 넘어가는 건 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행이죠. 다행이죠. 참기름집에서는 그럼 이 참기름을 어떻게 굽느냐. 참기름을 볶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볶는 동안 기름이 나와요. 네? 그 기름을 그냥 놔두면 참기름 안에 다 스며들게 되기 때문에 네. 볶으면서
빠르게 그 연기를 다 뽑아냅니다. 그런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벤조피렌의 함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숯불고기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네. 고기를 드시는 방법 중에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면 연기가 확 나죠. 네. 그 연기만 피하시면 됩니다. 아, 그 연기를 마시면 안 되네요. 네. 모든 눈앞에 보이는 연기는 다 피하셔야 돼요. 벤조피렌 심지어 자동차 매연에도 들어있습니다. 거긴 미세먼지까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서 자동차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가 매연을 검은 연기를 뿜고 지나갔다? 그땐 입을 막아야 됩니다. 숨을 딱 멈추고 아니, 그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숨을 쉬셔야 돼요. 아니 그럼 고기 구울 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 쿠킹 오일 저 쭈구리. 네. 그거 한풍기. 환풍기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럼요. 움직여 다니면서 연기 나는 곳마다 대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원장님 조금 탄 거는 괜찮아요? 먹어도 우리 몸에? 조금 탄 건 괜찮습니다. 아, 그거 괜찮네. 네. 그래서 고기 구울 때 나는 연기만 피하면 숯불고기 조금 탄 부분들은 드셔도 괜찮다. 야.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발암물질은 양이 많기 때문에 이것 말고 아까 이제 김영선 씨 말씀하신 이거 탄수화물 탄 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 왜 누룽지가 가장 걱정이 되죠. 그거 맛있는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오래전부터 먹었던 그 맛있는 누룽지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해서 누룽지로 죽으려 드시는 분들 맞아요.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문제냐? 여긴 벤조피렌이 있는 게 아니라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이름의 성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예, 이 성분들은 오히려 신경독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비가 된다든지 기운이 빠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물질들 중에 가장 아크릴 아마이드가 많이 나오는 물질, 많이 나오는 음식, 감자튀김과 감자칩입니다. 아, 진짜 뭐 큰일 났다. 네. 큰일 났어. 정말 맛있는 거 아닙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저는 감자튀김 먹으려고 햄버거를 먹거든요.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못 먹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 감자튀김, 감자칩까지는 힘드시지만 감자튀김 왜 집에서 어린이 영양 간식으로 주부님들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네. 네. 아크릴 아마이드를 85%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네. 어떻게? 튀기지 않으니까 찝니까? 감자 요리를 하실 때 네. 60도씨의 따뜻한 물에 45분간 담가놨다가 물기를 빼고 튀기는 겁니다. 물에 담갔다가. 아, 물기를 빼서 튀기면 돼요? 물에 담갔다가 네. 전분기를 빼내고 물에 담갔다가? 다음 튀겨야 되니까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이 조리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 이거- 쭉 들었을 때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괜찮아요? 예. 이게 시간이 걸리고 번거로워서 그렇지 네. 아이들에게 좋은 기름으로 감자튀김 만들어주고 싶으신 주부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크릴 아마이드에 관련된 문제인데 혹시 후추 먹으면 암 걸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후추 봤어요. 네. 맞습니다. 후추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후추도 너무 마시지 말라. 한때 어머님들 그 사이트에서 네. 후추 먹으면 안 걸린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저 설렁탕 예. 먹을 때 항상. 네, 그렇죠. 실제로는 같은 양의 감자와 후추를 고온에서 가열을 했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기는 양을 비교해 보면 네. 후추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감자튀김보다도 대박.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게 문제가 있죠. 후추는 먹는 양이 워낙에 작단 말이죠. 네. 이 톡톡톡톡 4번 후추를 떨어뜨려도 그게 0.2g밖에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권고량의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추가 아크릴 아마이드가 생기는 건 맞지만 우리가 실제 먹는 양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양이기 때문에 소량이다. 후추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야, 그런 거 고기 막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후추 위에 뿌려 먹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안 좋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후추를 만약에 쓰시려면 고기 굽고 나서 나중에 후추를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양이 적으니까. 네, 양이 적어서. 여기 식약처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아크릴 아마이드 복용량, 섭취량에 대해서 네. 발표를 했었는데 호주의 10분의 1 수준이고요. 독일 사람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유, 안 먹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일상생활 중에 섭취하는 음식에 들어있는 아크릴 아마이드의 양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음식 중독의 문제 중에 과식, 정제된 음식 빠르게 흡수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양도 많이
그리고 시간도 적은 시간에 빠르게 흡수되면 우리 몸에는 그 흡수된 에너지가 남는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네네. 잉여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 문제와 함께 암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는 음식이 있어요. 네. 집안에서 주부님들이 요리를 아주 좋은 재료로 아주 맛있게 요리를 했는데 음식이 남습니다. 첫 번째, 주부님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음식을 처리하죠? 일단 남편 입에 넣습니다. 일단 제 입에 넣고 시작합니다. 네. 마지막에 남은 거 네네네네. 아깝다면서 자기가 안 먹고 제 입에 넣어요. 네네네. 네, 그 다음으로 그래도 남는다? 버리기 아깝다? 냉장고에 냉장고에 아이, 넣었지. 그렇죠. 맞습니다. 냉장 보관하겠죠. 냉장고에 넣습니다.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우리 집에 3개나 있는데 다 찼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버려야 돼. 그땐 버려야죠. 그냥 버리는 수밖에 없죠. 되게, 네. 네,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버리다 못해 마당에 묻어요? 아니요,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니까 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죠? 태워서. 맞습니다. 소각하는 소각해야죠. 방법이죠. 예, 남는 음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3가지예요.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거나 버려도 쌓이면 그냥 태워버리거나 네. 하거든요. 네. 네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을까요? 네 번째 방법은 정말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이 문제를 맞히시는 분께 제가 제 책 선물로 드리려고 한 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게 정답인지 정답! 갑니다. 일단 정답. 네, 정답. 옆집에 줍니다. 옆집에 준다. 친구들, 주변 사람들 나눠준다. 나눠준다.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정답이 안 나오면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자, 떨린다. 정답. 네. 이 남은 음식들을 모아서 네. 새로운 음식을 창조한다. 창조한다. 네. 요즘 저기 냉장고 조금 요리가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김비진 아나운서 말이 맞는 게 요즘 냉장고 요리가 유명한데 네. 냉장고에 남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그런 걸 갖고 이제 새로운 또 국물을 만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콩나물 좀 방법입니다. 남은 것도 집어넣고 네. 하지만 정답 네. 아니라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아니 그죠? 예. 예.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리는 답변은 아니었어요. 아니요. 예. 힌트를 좀 자, 이제. 드려야 돼요. 뭐 우리 방도 많고요. 땅에 묻나? 네, 우리 식구 두 식구인데 네. 입을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손 드시겠어요? 잠깐만요. 입을 늘린다? 흘린다? 하숙생한테 준다? 하수를 친다? 하숙. 가장 비슷하네요. 네. 비쌉니까? 이대호 씨. 제가 맞습니까? 예스! 하숙생이 정답이에요? 아니에요. 생뚱맞은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비슷하셔서 네. 책 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뭐죠? 정답 너무 궁금해요. 정답 식구를 늘리네. 아들, 딸을 남으니까. 더 낳거나 전화서 애들. 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네. 아니면 형제 자매들을 불러오는 거죠. 아. 집에. 그러니까 비슷하긴 하네. 옆집에 준다 이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불러가지고 같이 입술로. 먹는다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왜 남는 음식 처리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네. 이것과 똑같은 방법이 우리 몸 속에 일어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자, 냉장 보관. 보관해요. 잉여 에너지가 막 남았어요. 내 몸에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내 몸에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죠? 지방이 쌓이면서. 그렇죠. 비만. 네, 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 내 몸에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걸 버려야 돼요. 네. 네, 버리려면 어떻게? 소변 대변 당뇨. 설사. 소변 대변 당뇨. 책 한 권 더 있으면 드리고 당뇨. 싶네요. 당뇨로 맞습니다. 가는구나. 당뇨가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을 소변을 통해서 버리는 거잖아요. 잉여 에너지를 처리하기 위한 우리 몸의 자구책이 당뇨인 경우가 있다는 네. 거죠. 자, 세 번째, 소각. 이제 이건 조금 맞춰야 될 것 어렵습니다만 같은데. 네, 명선이. 명선이. 소각. 소각. 태우는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 있어요. 어디에? 호르몬. 네, 호르몬 종류. 호르몬. 잘 우리 저 자궁, 아니. 갑상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았어요? 네. 이야, 대박. 네. 열심히 들었네. 갑상선 명선이거든요. 이름이 명선. 정확히는 이제 난소겠죠. 예. 전 난소 이런 거 장난친 줄 알았더니. 깜짝아. 네. 호르몬은 그쪽이죠. 잘 맞춰주셨습니다. 우와. 우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는 호르몬이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네. 되면 살이 쭉쭉쭉쭉 빠지죠. 그리고 성 호르몬과 관련해서도 이게 잉여 에너지가 일으키는 질환이 있어요. 여성분들의 경우에 다낭성 난소라는 게 있어요. 난소에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머니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게
난자가 터져서 나와야 되지 못하고 계속 그 주머니들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네네. 이 다낭성 난소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고 남는 에너지들입니다. 네. 자, 네 번째 나왔네요. 식구 늘림? 늘리는 방법. 이건 우리 몸에 어떤 질환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뭐 쉽죠 뭐. 이게 바로 암 아닐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 암세포 우리 몸에 에너지가 남기 시작하면 그걸 이런 방법으로 처리하다가도 안 되면 그땐 그냥 세포들이 계속 생겨나서 그 음식, 남는 음식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세포들을 키워나가는 게 암이다라는 관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암이셨어요. 네. 그래서 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대에 누우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개복을 했다가 암세포가 너무 여기저기 퍼져 있어서 그냥 배를 닫고 수술을 마치고 보호자에게 부모님께 그냥 좋아하시던 음식 실컷 드시게 해드려라 이런 얘기 하시는 그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 아버지도 최근에 대장암을 앓으셨어요. 대장암 3기 나쁜 쪽에 속하셨었는데 네.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잘 오이? 아이고, 잘 되셨습니다. 물론 다행입니다. 수술은 받았고요. 근데 다행이에요. 저희 주치의 선생님 제가 참 감사드리지만 그분께도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암은 걱정 안 하셔도 될 테니 그동안 못 드셨던 좋아하시는 음식 마음껏 드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왜 암인데 암 말기라고 해도 그분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마음껏 드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분께서는 계속 좋아하셨던 음식이 들어가면 잉여 에너지는 계속 생긴단 말이죠. 그 에너지를 누가 먹겠어요? 암세포가 먹습니다. 그럼 암세포는 계속 자랄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음식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이신 분이었어요. 네. 탄수화물 그래. 뭐 칼국수, 수제비 뭐 2그릇씩 비우실 수도 있는 분이셨거든요. 네. 제가 처방한 아버님의 식단 뭐겠습니까? 고기, 육류. 맞습니다. 근데 고기를 원래 싫어하셨어요. 네. 고기 맛이 싫다고. 네. 생선, 해산물류는 조금 드셨거든요. 네. 그쪽으로 식단을 완전히 유도를 바꿨죠. 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해산물류 100g 정도, 몇 끼니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부 100g 정도, 그리고 이런 거 드시기 전에 채소 뭐 신선 채소면 좋겠고요. 없으면 나물 반찬 3그릇 정도, 먼저 드시고 식사를 하시는 거. 그리고 밥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버님 밥 이렇게 드세요? 공기. 흰쌀밥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흰쌀밥 좋아하셨기 때문에 흰쌀밥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현미로 가기. 잡곡으로 바꾸셔야 되고 잡곡밥의 비율도 거의 4분의 1 공기 수준. 그러니까 당뇨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기와 밥의 비율 8:2 기억하시죠? 예. 탄수화물 중독이라면 내 몸에 밥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의심이 들면 고기를 8로 드시고 밥을 2로 드시는 그런 방식이 암 치료에도 동일하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암의 발생 원인은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를 한번 보죠. 흡연 가장 강력합니다. 30%에 해당하고요. 근데 30% 여기 있죠? 이 파란색이 30%예요? 근데 35%짜리가 있네요? 흡연보다도 더 높은 거? 아이고야. 뭡니까? 음식이네요. 음식입니다. 이거 음식 얘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그리고 WHO에서도 음식에 대한 얘기가 가장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 얘기하는 음식, 아까 말씀드린 탄 음식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고지방 음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지방 음식만인가요? 아닙니다. 결국은 잉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이 잘못된 습관이 가장 큰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암에 대해서, 암의 원인에 대해서, 음식이 중요한 원인일 수 있구나, 요거 아셨으면, 이제 암을 어떻게 식이요법으로 관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예방을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 중독, 당연히 해독해야 되죠. 그리고 항암식품이라고 있어요. 암 예방에 좋다는 음식들, 이런 거 드시는 방법이 좋겠죠. 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네. 음식 중독은 어떻게 해독을 하면 되느냐? 뭐 간단하죠. 중독된 음식들 피하면 됩니다. 네. 내가 뭐 어떤 음식에 중독됐는지 어떻게 알지? 당뇨편에서 제가 뭐 작성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식사? 늘 식사 먹는 일기. 그렇죠. 식사 일기. 음식 일기. 아니, 우등생이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식사 일기를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적어보시면 이게 탄수화물 위주로 먹었는지 고기 위주로 먹었는지는 아실 텐데 90% 정도는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을 겁니다. 예. 두 번째는 흡수 속도 조절하셔야 되죠. 예. 이거 어떻게 조절하죠? 만약에 밥이다 그러면 쌀밥 대신 뭘 먹어야 되죠? 현미나 현미, 잡곡, 잡곡류 잡곡, 먹어야 되죠. 잡곡. 근데 현미, 잡곡 소화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셔야 되겠어요? 죽. 물론 죽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곁들여서 드시는 방법으로 채소를 반드시 넉넉히 곁들여 드실 것. 네. 그렇게 하면 음식의 흡수 속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항암식품을 먹어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좀 받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음식들 맨 처음에 찾으실 겁니다. 인삼, 홍삼 많이들 드시거든요.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예. 네. 인삼,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원재료라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식약처에서 인정을 했죠. 이 기능성에 대해서 혈액순환하고 면역력을 올리고 기타 등등의 8가지 기능들이 있다라고 인정이 됐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삼, 홍삼, 암 환자가 이런 분은 드시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여성 암 환자분들입니다. 여성. 예. 여성. 난소암, 유방암, 뭐. 자궁암 같은 경우들이죠. 어. 이런 경우는 인삼에 들어있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홍삼이나 인삼류는 여성암 환자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겠고요. 인삼, 홍삼, 산삼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산삼. 네, 산삼 얘기도 조금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얼마 전에 100년 정도 된 산삼을 발견해가지고 가격이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된다고 뉴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산삼 드시겠어요? 드셔야죠. 있으면 드셔야죠. 있으면 그죠? 먹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있으면 먹습니다. 네. 근데 제가 능력이 된다면. 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년됨 산삼 한 뿌리 몇 억 주고 사셔서 드시는 바에는 그냥 산양산삼이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산양. 산에다 뿌려서 네. 자생시킨 네. 산삼. 그거 한 뿌리에 비싸면 한 30만 원, 50만 원 정도 가거든요. 지금 막 15년, 20년 된 산양산삼들이 있어요. 네. 그거 100뿌리 정도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고 산삼 사실 때 조심하실 게 있는데 뭐냐면 100년 된 산삼이 과연 존재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 뿌리 뭐 줄 이렇게 해서 나이 내두를 보고 내두를 계산을 보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죠. 네. 하지만 산삼이 자라는 생육 환경은 음지해야 돼요. 네. 빛이 들면 안 되죠. 네. 그럼 산림이 우거져 있어야 되죠. 네. 저기 멀리 있는 첩첩 산 중에 그렇게 우거진 산림이 우리나라에 몇 년도부터 존재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네요. 6.25 동란 때 우리나라 네. 산림 굉장히 많이 유실됐고요. 동막골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전쟁이 난지를 모를 정도. 네. 그 전쟁할지 모르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인 연료는 땔감. 땔감입니다. 각종 나무, 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배에서 100년이 안 그 되네. 연료로 썼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민둥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붉은 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 식목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람 사는 그 주변은 민둥산이라고 치자. 네. 저기 설악산, 오대산 그 깊은 산속. 네. 거기서 난 산삼이면 믿을 수 있지 않냐. 그치. 예. 그러지 그렇죠. 않을까요? 산삼의 씨가 문제입니다. 씨. 이번엔 또 씨가 문제예요? 산삼의 씨가, 인삼 씨가 산삼의 씨하고 다르다 생각하시는 분?
같다 생각하시는 분 손.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같다. 같을 것 같은 느낌. 같다 두 분. 같다. 같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C가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인삼을 키우고 있는 그 밭에서 열매를 따먹은 새나 동물이 길 가다가 응가 뿌려놓은 배설물에서 싹이 튼 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네. 저기 설악산 아무 인적 드문 곳에 어디 주변에 인삼밭이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거기까지 날아가는 새도 없어요. 네. 동물이 거기까지 꾹 참고 있다가 몇백 리 되는 길을 가서 네. 응가를 넣었다. 그거야말로 이 말이 안 되죠. 박심 물건 그래서 제비지. 한의사인 저로서는 네. 산삼에 대한 100년 이상 된 산삼이라는 건 한 번쯤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좀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제가 뽑은 항암식품은 기생생물이에요. 왜 이 등산하시던 분 이렇게 나무에 보면 나무 기둥이 쭉 있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가지가 막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네. 그 겨우살이라고 불러요. 겨우살이 맞아요. 예, 예. 겨우살이가 대표적인 기생생물이에요. 예. 원래 있던 나무에 싹이 나기 시작해서 예, 다른 예. 생물이 살아나는 곁다리로? 거거든요. 네, 곁다리로. 기생생물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동충하초예요. 동충하초. 네. 겨울에는 숨어 있다가 여름이 되면 싹을 튀고 나오죠. 네. 예, 그게 동충하초예요. 네. 이것도 기생생물이죠. 네. 기생생물이 왜 이 항암식품에 들어가냐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이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면역세포들을 평상시에 훈련시킬 수 있는 교관이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당나라 군대 될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라 일을 하겠지만 기생생물은 숙주 몸에 들어가서 숙주 안에 있는 면역계를 교란시키고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생생물이 우리 몸에 안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먹어보고 이건 안전해라고 얘기한 것 중에 기생생물을 찾아서 드시는 게 암 치료,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중에 또 하나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섯. 예, 자기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는 생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있는데요. 파이토는 식물, 케미칼은 파이토케미칼, 화학. 예, 약품이죠. 식물 영양소라고 부르는데 요거 설명을 간단하게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약을 쓸 때 쓰는 방법들이 요것들이에요. 색을 쓰는 게 있고요. 향을 쓰는 게 있고 유기황화물, 알칼로이드 이렇게 나눴는데 우선 색이 진한 것들은 다 항산화 식품들입니다. 보통 안토시아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보라색, 짙은 보라색을 띈 것들. 옷감을 물들일 정도로 색이 진한 것들은 다 항산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안토시아닌, 커큐민 카레, 강황의 색깔, 카테킨, 이건 녹차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향을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색이 진한 음식, 향이 진한 음식은 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고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르페노이드라는 성분인데 이건 진세노사이드, 이건 인삼향이에요. 예, 그리고 계피향이 있죠. 또 맨솔향이 있어요. 맨솔. 민트향도 있고 이렇게 향이 좋고 진한 것들, 이렇게 향이 진한 것들 몸에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향도 없고 색도 별론데 이 면역력이 좋은 게 유기황화물이 들어가 있는 식물이에요. 네.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 네. 이거 십자화과 식물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케일, 또 겨자잎 같은 것도 먹죠. 예, 그리고 무, 배추 다 이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설포라판. 들어가 있어서 암 치료하는데 칼로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식물이 가지고 있는 독소예요. 왜냐하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들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 약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약을 쓸 때 약효들이 대부분 이 알칼로이드 성분들을 쓰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음식을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데 이건 주로 지금 말씀드린 파이토케미칼은 식물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암의 예방 치료법 총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중독의 해독은 어떻게 하시면 되죠?
우선 피하거나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암물질 많은 것들 피하시는 방법들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숯불고기 구우실 때 연기 나는 건 피해라. 피하고. 연기만 피하면 돼요. 공장 굴뚝 연기 피해야 돼요. 네. 자동차 매연 연기 피해야 됩니다. 고등어 구울 때 나오는 연기도 피해야 됩니다. 문 다 닫아놓고 고등어 구우시면 미세먼지 함량이 네. 80배 이상 치솟습니다. 아니 근데 고깃집에 가면 이게 항상 연기가 저한테만 와요.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생긴 네. 사람한테 그 간단 옛말에 말이에요. 총각할 때 간다 했는데. 너무 저한테만 와가지고 이게 좀. 네. 예, 조금 예. 마스크 쓰고 계십시오. 예. 자, 두 번째 공기 중독의 해독.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이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흔치 않습니다. 그냥 마스크 저는 지금도 쓰고 다닙니다.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또 병원은 원래 의료기관은 원래 지금도 계속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일주일 동안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우리 몸의 면역계들을 교란시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미세먼지도 1군 발암 물질로 지정됐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아이고야. 자, 스트레스의 해독.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죠. 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 독은 해독하는 방법이 지혜의 다락방을 보면 됩니다. 우리 보시고. 방송 보면 스트레스 싹 사라져요. 네.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거나 호흡법 하시면 됩니다. 호흡법이요? 네. 호흡법. 스트레스 독은 내쉬는 숨을 길게 하시는 게 해독법이에요. 한숨을 소리 내지 말고 그냥 길게 내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만 하시면 되고요. 들이마시는 건 그냥 편한 상태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만 거의 15초, 20초간 내쉰다 생각하세요. 폐에 있는 모든 공기를 다 끄집어낸다 싶으실 정도로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 스트레스 독을 해독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자율신경의 차이 때문이에요. 내쉬는 숨을 쉴 때는 심장이 천천히 뜁니다. 교감신경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을 조절을 하는 걸로도 스트레스 독을 해독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건 무조건 걷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내가 지금 머릿속에 가득해 어떤 생각으로 네. 그럼 그냥 운동장 그냥 터벅터벅 무조건 걷는 걷자. 걷기. 예, 아무 생각 들지 않을 때까지 걸어야 돼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 독 다 받는 거예요. 호흡 운동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건 문제 커집니다. 어떻게든 팔다리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면역력 증강. 아까 말씀드렸죠. 항암식품의 이유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겁니다.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기생생물들을 드시는 거고 식물들을 드시는 거고 체온 유지 중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활동하기가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체온 반드시 올리셔야 되고요. 정상 체온을 유지하시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떨어져 있는 분들 많습니다. 1도 이상. 그리고 혈액순환 그리고 정체 해소. 혈액순환을 잘 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운동이죠. 네. 예. 이렇게 해서 암의 예방법, 네. 치료법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잉여 에너지에 대한 문제 가장 중요하다고 음식이 제일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